네, 계속해서 8번 학습지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요, 이런 사고였어요. 이게 한강에 있는 다리 이름인데요, 성수대교라고. 강남의 압구정동과 우리 강북의 왕십리 그 성수동 쪽으로 잇고 있는 그 다리인데요. 이 다리의 상판이 교량이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뭐 어떻게 뭐 테러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판이 그냥 어느 날 출근길에 뚝 떨어진 거죠. 이게 언제였냐면요. 94년 10월 21일, 20년 전인가요? 네. 그때 일어났던 일이죠. 약 20년 좀 넘었네요. 네, 이때 어느 날 아침에 10월 21일 날 아침에 출근하던 길에 여기 버스가 그대로 달리고 있었는데 버스도 그대로 떨어졌고요. 예,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사고 이 장면을 사진으로 보면요. 이런 장면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핀, 연결 볼트 너트 부위가 끊어지면서 그대로 상판이 뚝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뉴스 한번 볼게요.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도 기어이 오늘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여기는 생떼 같은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그 붕괴 현장입니다. 저희 MBC 특별 스튜디오 뒤쪽으로 지금 성수대교가 보입니다만은 그 위에 선 가로등이 끊겨 나간 곳이 바로 오늘 사고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MBC 특집 뉴스데스크는 우리의 대형 구조물 건설 기술과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안전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 없음, 무사 안일한 자세를 보다 통렬히 자성하기 위해서 동강란 다리 앞에서 직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사고 개략을 사이구 임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48분 가랑비가 내리는 성수대교 위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길 시민과 등굣길 학생들이 탄 차량들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 북단 5번째 교각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 쪽으로 진행 중이던 경찰 기동대 승합차와 프라이드 세피아 승용차가 기우는 상판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흰색 르망 승용차와 엑셀 승용차는 급제동에도 아랑곳 없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 강북쪽 차선에서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16번 시내버스가 안타깝게도 끝내 뒤집히면서 20m 아래 흉한 몰골로 물에 떠있던 상판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지처럼 구겨진 이 버스 안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려나왔습니다. 반면에 무너지는 상판과 거의 같은 기울기로 떨어졌던 승합차 탑승자 전원은 가벼운 경상만 입어 일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MBC 뉴스 임태성입니다. 네, 이 보면서 성수대교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트러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는요, 이렇게 철제 빔이 N자나 뭐 A자나 이렇게 K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 이런 교량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요. 자, 이게 새로 신축된 성수대교인데요. 예,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에 이 철제 빔이 있는 것은 하중을 분산하는 힘을 있죠. 위에서 강한 힘으로 자동차가 누르고 있어도 이 철제 빔의 부재에 의해서 힘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집중 하중, 집중해서 이렇게 꾹 눌려지는 힘을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다리의 종류는 교량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트러스교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성수대교와 트러스교였죠. 우리 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건 볼까요? 스파게티 면이 가늘죠? 그 가는 스파게티 면으로 이렇게 구조물 만들었습니다. 색을 올려볼게요. 야, 이거 왠지 튼튼해 보인다. 두개 한꺼번에? 그냥 막가요. 어차피 아무거나 못 살아. 오! 미치겠다 진짜.
많이 간다. 이거 왜 12cm가 아닌데요? 그래. 우리도 나갔어. 그래요, 2개나 있어. 이거 2개로. 에바 세바야 5겹이야. 에바다. 4겹이냐? 5겹이냐? 7개 책이 모자라게. 여기 휘었다. 아니 12cm 아니네, 뭐야. 몇 번이야? 8. 아 여기 왜 높게 낮으면 뭐 이거? 아 이거 4겹이에요. 4겹. 많이 개요 이게. 4겹이거든. 내가 세웠거든. 안 들어. 지금 뚜둑 소리 나는데. 아 여기 야 돌아갔어. 부러지고 있어. 2겹짜리 부러졌어요. 2겹짜리 하나. 아 그냥 막 올려요. 여기 지금 무슨 다야? 그 막 초콜릿 시럽이랑 올려요, 막. 와, 소리 진짜. 네, 그래도 꽤 오래 버텼어요. 예, 트러스 구조물이 저렇게 튼튼한 게 좀 있습니다. 아, 이랬던 사고였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고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 건설 기술의 특성, 우리가 몇 가지, 7가지 배웠었죠. 이 건설 기술 특성 7가지 중에 어떤 걸 무시했냐면요. 건설의 장기성, 그리고 한번 지어지면은 다시는 지어질 때 되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일회성, 이 2가지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요. 안전에 대한 불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죠. 시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부위가 부식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것을 계속 점검하지 않았던 거죠. 또 거기에 과적 차량들, 그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이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기준 하중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다닌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붕괴의 원인이었습니다. 우선 안전에 대한 문제와 이 공사 자체에 대한 부실과 그 다음에 안전 점검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이 사건 이후로 이 건설 계통에 있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안전 교육이나 안전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죠. 2번째 사건 알려드릴게요. 삼풍백화점이에요. 이 들어봤습니까? 조금 더 그 이후의 일인데, 그 다음 해의 일인데요. 94년도 이후에 95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무슨 테러가 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보면은 폭탄 맞아서 터진 것 같잖아요. 테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던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이게 파괴하려고 일부러 부순 것처럼요. 그냥 이대로 무너져 내린 거죠. 이때 신문 뉴스 기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자, 매몰 사망 지옥 같고 천여 명이 죽었다. 쇼핑객들 다 죽고 눈 뜨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예, 이런 일이 신문에도 나왔었고요. 또 이렇게 실려나가 사망 실종 300여 명. 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매몰돼서 갇혀있던 사람들 구조했는데 막 보름 동안 구조해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그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서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 다 날라오고 매대가 다 엎어지고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 엎드렸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매대가 엎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돌이 다 떨어졌어요.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네, 매우 끔찍한 사고였죠. 예, 이때 정말로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조짐이 있었대요. 이거 아무래도 영업을 그만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영업을 계속 강행한 거죠. 원칙을 무시했던 부실 시공도 문제였는데 경영진 자체가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바로 그 다음 해 불과 1년도 안 된 뒤의 일이었던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이 심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파트 상가였어요. 삼풍 상가였는데 그 아파트 상가에서 그 강남에 이제 좀 더 좋은 백화점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삼풍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그 하중,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그 힘, 그것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파트 상가였을 때보다 층이 더 늘어났다든지 더 안에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하중이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변경한 것을 그냥 한 거죠. 예, 그냥 막 무리하게 늘렸던 거죠. 그리고 공사비 절약을 위해서 벽에 기둥이나 철근 등을 없앴어요. 그런 부실 시공들. 그리고 경영진이 영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건설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무시했습니까? 네, 똑같이 장기성과 일회성. 아까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성과 일회성을 무시한 일입니다. 공사 관계자 간에 또 이제 올바르지 못한 관계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이 공사 관계자 아까 전에 시간에 배웠던 표 보이시죠? 공사 주체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요 관계가 요 두 개의 사건 이후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는 이 감리자가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냥 공사 주체가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맡기고 그러면은 이제 둘이서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 감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관리 감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실 시공을 해도 모르는 거였죠. 근데 이제 감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서 부실 시공이 없도록 또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죠. 이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전과 부실 공사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학습지에 보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붕괴 원인 앞에 영상 다시 되돌려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 적으시고요. 그다음 상품백화점의 붕괴 원인도 영상 돌려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붕괴 원인 3가지씩 다 나와 있는데 잘 기록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